다음은 한국사 김종건 교수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사에 대해서 또 다른 공부법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실게요. 공부하는구나. 그래,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부담 갖지 말고. 밥은 먹었어? 마음 딱 잡고 집중하고. 스타트! 네, 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서겠습니다. 이유가 제 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학원에 오면서 이제 바지를 자꾸 이렇게 바꿔 입다 보니까 몇몇 선생님들이 자꾸 저를 아래로 훑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더니 어느 날에 빨간색 바지를 입었네? 이러더니 이제 그럼 보라색도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어제 보라색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원래 빨간색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빨간색을 입고 요 앞에 서기에는 조금 그래서 노란색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네. 이제 그냥 바지 자랑 일단 먼저 했고요. 제가 정말 저도 한 10분 안에 아마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동그라미를 일단 4개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일단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사란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그냥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보시기에는 아주 볼록하게 배가 나온 아저씨로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는 한때 이제 무도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무술을 연습을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모래주머니를 발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도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께서, 야, 너 달리기 잘하냐? 이렇게 해서 한번 대회 나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키 138의 어린아이가 2년 동안에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매일 연습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100m는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되고요. 200m는 제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산체전 나갔죠. 6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정말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내가 순위 안에 한번 나가서 전국체전에 나가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키 138의 어린 꼬맹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꼴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체전 예선에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너 그래? 그러면 한번 태권도 시합 나가볼래? 이렇게 해서 전국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들급에서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 땄습니다. 어떻게 해서 땄을까요? 출전 선수 2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요. 아마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는 거고요. 그런 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에서 역사인데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생은 이게 하나 있습니다. 고3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저는 이제 대입 시험을 보고 나서 끝나자마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딱 물고 20분간 나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옆에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울었었는데 제가 6학년 때 달리기 시합 나가서 꼴등했을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딱 한 개입니다. 6학년 때 그때는요 정말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축을 하고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꼴등해도 서럽지가 않은데 대입 학력고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고2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시험 보고 나서 하고 눈물이 나왔던 이유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일요일 하루만 빼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6시 15분에 해서 항상 어디든지 7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잠을 1시에 잡니다. 이게 이제 평생 일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고 일요일만 딱 저는 잠을 즐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8시간 정도를 자서 이제 일주일간의 피로를 푸는데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좀 공부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무엇 때문에 원을 그린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사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교원 임용고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한국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죠. 오늘 보는 날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 네 가지 영역을 제가 다 가르치면서 보고 나면은 정말 요 중앙에서 어느 영역이나 동일하게 다 출제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실제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까요? 제가 이제 원을 저렇게 해서 작게 그려서 교집합 부분이 조금 작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교원임용 교사 시험에서 그 문항 분석하고, 그 다음 우리 거 문항 분석하고, 수능 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시험 1회부터 지금까지 다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 교차점이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를 국사책을 과연 1800페이지짜리를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100강을 넘어가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금동훈 선배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공부 방법에서 피해자가 속출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부 방법이 너무나 방대해져 있고 핵심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사 공부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앞으로는 좁혀야 되고요. 좁히는 과정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느냐 하는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연습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과연 내 혼자서 그걸 다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조금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같이 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뭐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마지막에 강사의 자질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강사는 정말 자기 전공 분야에서 게을리 공부를 한다. 그거는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교사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공부 안 하는 교사, 두 번째 힘들어 죽겠네 매일 이렇게 말하는 교사. 저는 그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직서 쓰시죠 이렇게. 싫어 죽겠는데 왜 나와서 아이를 가르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똑바로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강사 자질은 첫 번째가 자기 전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할 수 있을 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한 번 보고 헤어질 거면 저는 대충 사기쳐서 갔다가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뭔가를 선택하실 때는 무엇보다 계속 굳건하게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평생 여기서 붙박이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얼굴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